우리가 차트를 딱, 우리가 차트를 딱 펼쳤을 때 우리가 어떤 차트를 봐야 되느냐? 전제 조건을 달게요. 전제 조건은 자, 테마, 뉴스, 그 다음에 시향, 보조지표. 또 뭡니까? 테마, 뉴스, 시향, 보조지표. 단 1도 생각하지 말고 또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뭘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테마, 뉴스, 시향, 보조지표, 이 회사가 뭘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어?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딱 달고 우리가 이제 확률을 높여야 되죠. 그러면은 어떤 차트를 봐야 되느냐, 그야. 왜? 나의 뭡니까? 수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참 저는 저기 뭡니까? 간혹 가다 한 번씩 일전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했는데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그 뭐랄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상승 차트하고 그다음 하락 차트를 구분을 못해.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죠. 구분을 하고 오늘 어디서 놀아야 되느냐? 상승 차트가 된 차트에서 놀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뭐 한 2,300개, 400개 정도 되는데 2,000개 종목을 잡고 10%, 25% 몇 종목, 한 500 종목밖에 안 돼요. 뭐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관계없이 상승 차트를 이루고 가지고 있는 건 약 500개 종목밖에 안 된다. 한 25% 정도 되죠. 그럼 이 중에서 또 어떤 차트를 봐야 되느냐? 차트를 딱 펼쳐 나누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 5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는 차트가 어떤 차트냐? 주 하락하는 차트라든지 아니면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에 있는 차트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왜? 75%가 그런 구간에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120이나 242평 하단의 종목은 쳐다보지도록 말아라. 그 다음에 상승 차트, 하락 차트 구분하는 방법은 카페에 동영상을 올려놨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락 차트를 이탈하고 그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갈 때 보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은 그 종목은 몇 개월 후에 3개월, 6개월, 1년, 2년, 10년 내 매수가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필히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상승 차트다. 보니까 상승 차트야. 그럼 뭘 먼저 제일 먼저 딱 찾아야 되는 건 기준봉을 찾아야 됩니다. 기준봉. 우리가 정렬을 하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모든 게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봉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뭐 어디를 간다. 그럼 기준이 어딥니까? 위성에서 쏴주는 신호가 그 기준이 어디예요? 북극입니다. 북극. 북극을 기준해서 좌우 얼마, 뭐 앞으로 얼마, 뒤로 얼마, 거리가 얼마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북극이에요. 우리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럼 그 기준이 어디야? 북극입니다. 저 바다에 대항해 아무것도 표시도 없는 데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것도 기준은 어디냐? 북극입니다. 거기로부터 좌우 뭐 이렇게 하고 항공기 같은 고도가 있기 때문에 좌우 상하로 어? 고도를 가지고 나의 위치를 잡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트를 볼 때도 기준봉이 제일 중요하다. 1차적으로 상승 차트를 찾았으면 기준봉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라. 이 기준봉이라는 개념을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차트에도 있고 저기 카페에 동영상이 있죠. 그 다음에 무고수의 종목 선정 기준, 거기 왜 기준봉을 이는 기준봉을 해서 이는 자리에 있는 것을 선정하는가, 매물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단편적인 그 검색기 그거 가지고 매매하면 최대한 빨리 깡통된다. 실제 매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깡통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검색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검색식을 알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차트의 메커니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검색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차트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지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 상한가 간 캔들 하나만 딱 보고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그거는 그와 비슷한 자리에 시작해서 그와 같은 비슷하게 슈팅을 줄 캔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검색기를 어디에서 사든 내가 만들든 그 검색기에 포함되는 소스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소스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검색기 억만금을 줘가지고 사가지고 매매를 한다. 검색기에 뜨는 종목을 매매한다. 그러면은 제일 빠르게 나의 계좌는 깡통이 된다. 자, 먼저 기준봉을 찾아야 돼요. 상승 차트에서. 그럼 이제 기준봉을 기준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자, 매매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눌림 아니면은 돌파밖에 없습니다. 돌파밖에 없다. 그러면 눌림에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자, 너는 눌림 매매를 하겠다. 그럼 눌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눌림에는 이평선 눌림이 있고 그다음 캔들 눌림이 있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게 캔들 눌림이죠. 이평선 눌림은 중장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직장이라든지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 우는 대부분 캔들 눌림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번 달에 하고 있는 게 캔들 눌림이에요. 캔들 눌림에서 갑자기 지지 라인을 순간적으로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3일 상간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하고 있죠. 그게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하면 우리가 물리라든지 학이라든지 수학을 아니면 국어를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폭과대라고 그러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다 이평선 낙폭과대입니다. 저는 뭡니까? 이평선 낙폭과대 개념은 어떤 것이다? 20일 이내에 몇 퍼센트 떨어져야 된다? 22평 기준에서 30%가 떨어지고 엔벨로프 하단선을 찍고 올라와야 된다. 그 다음에 캔들 눌리면 5이평을 기준해서 5봉 이내에 5이평을 기준에 3봉 이내에 엔벨로프 마이너스 8%를 찍고 올라와야 된다.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그래서 지금 이번 달은 캔들 낙폭 거달란다. 그럼 이 눌림의 개념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평선 눌림은 뭡니까? 그럼 여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평선 눌림. 눌림은 장기 이평선을 데드 크로스 한 후에 골든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단기선 5평이 어떻게 되냐? 2평이 최상단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한다는 골든 크로스. 뭐 저는 이게 골든 크로스 이래 안 씁니다.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 어떻게 추세 전환인데 추세.
상승 추세 전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캔들 눌림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5 이평선도 22평선 위에 모든 이평선 위에 있어야 돼요. 5 이평은 모든 이평선 위에 있고 캔들이 5 이평 하단으로 툭 떨어지는 거죠. 눌림을 줬다가 다시 5 이평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이게 매수 자리죠. 이게 뭡니까? 5 이평 하단에서 양봉이 뭡니까? 다음 슈팅 캔들이 시작 캔들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섯 번째 제가 한다는 게 캔들 거래량 추세를 본다고 그러죠. 추세 중에서 파동을 잘 읽어야 된다. 파동을. 그러면은 요 5 이평 하단에서 양봉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음 추세 상승 추세 중에서 파동의 1, 2, 3를 잘 읽어야 된다고 그러죠. 1, 2, 3. 그러면 와는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완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대부분이 이 1, 2, 3에서 완이 기준봉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완이 있고 나서부터 눌림이냐 돌파냐 그걸 보고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 중에서 파동 1, 2, 3 중에서 완을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큰 파동 내에서 잠 파동이 1, 2, 3 그다음에 또 이평선이 눌림이 와요. 22평까지 해가지고 그럴 때는 완을 잡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런 그 완도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완이 쉬고 나서 2, 3에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 편안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쯤 돼가지고 이게 슈팅 캔들을 줄 것이다라는 게 또 알죠. 똥침. 제가 똥침이라고 보여줬죠. 5, 2평, 12평, 22평 똥침. 그 다음에 똥침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뭡니까? 박스권, 매매 이런 게 다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딱 펼쳐가지고 상승 추세 차트냐 하락 추세 차트냐 눌림 차트냐를 딱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준봉을 찾아야 됩니다. 기준봉. 그럼 그 기준봉에서부터 눌림을 할 것인지 돌파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 내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어떤 구간인가. 그 우리 상승 차트, 하락 차트를 보면 500 종목이죠. 우리가 대부분 저기 뭐 관심 종목을 할 때 몇 종목 정도 됩니까? 20 종목 정도밖에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0 종목. 그러면 요 500 종목 우리가 2000개 종목을 보자고 그래요. 한 2000 종목이라고 그러면은 10%면은 몇 종목입니까? 200 종목이죠. 그럼 그 1%면은 20 종목이야. 그럼 우리가 2000개 종목 중에서 1% 하면은 몇 종목입니까? 40 종목에서 50 종목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관심 종목을 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몇 종목 정도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20 종목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뭡니까? 1%도 아니고 0.5%예요. 0.5%. 그런 차트를 잘 많이 봐야 된다. 상승 추세 전환에 있는 종목 중에서 기준봉을 발생했고 대량 거래를 터뜨린 종목 중에서 눌림이냐 돌파냐 나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종목을 추출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추출된 종목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손절을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죠.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도 없이 남이 돈 버니까 주식판에 뛰어들어가 돈 벌겠다. 천만의 말씀. 그럼 이 기준이 없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책 한두 권 보고 유튜브 그거 뭐 고수들 그 7분에서 15분짜리 뭐 숙달했다. 천만의 말씀.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그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중수 이상 그래도 차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혹가닥 한 번씩 내가 생각 못한 부분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분은 그 해봤자 말짱 꽝입니다. 뭔 말인가 그건 모르는데. 본인이 검색기를 못 만든다는 것은 차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주식 하나. 이는 큰 틀 내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내가 매매를 진행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손실이다 수익이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배움이 있는 매매를 해야 되고 근거 있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의 매매 기준이에요. 그게 나의 기법이야. 나만의 기법. 그러면 다른 사람 기법이 있다. 그럼 그걸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주식 10년, 20년 경험치 중요하지 않다. 그게 뭐가 중요해? 오히려 맹땅으로 주식에 대해서 완전 하나도 모르는 백지 분들이 훨씬 더 낫다. 저하고 같이 하면은. 제가 과거에 몇 년에 3년 전이죠. 자, 여기에 몇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6개월 이후에 올 연말에 한번 봅시다. 어느 분이 고수가 최소한 중수 이상이 되는지 5년 이상 경험치는 한 분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왜 못 따라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돈을 얼마 주고 받는데 어떤 고수가 어떤 그걸 했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오다가 보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다시 원위치 해버려. 원위치. 계속 원위치야. 상기본인이 피곤하죠. 이런 것을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검색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검색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검색기를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카페 동영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검색기 하면 눈 벌쩍 뜨죠? 검색기 여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디 하나 새로 만들게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 화면을 해가지고 여기에 검색기 저 검색기에 걸린 거 보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검색기에는 5종목 이상 걸리면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검색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데 이거 필요 없고 가장 간단한 검색기 상승 추세 전환이 돼가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자, 뭐 시종 이런 거 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평선을 기준으로 저는 이평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매매하는 여기는 이평선 없죠. 이평선 없습니다. 캔들 가야 합니다. 자, 여기에 어디 갔어? 기술적 지표 어디 갔어? 자, 기술적 지표 여기에서 주가 이동 평균. 자, 제가 뭐랍니까? 최상단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5이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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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평보다 크고 122평보다 크고 62평보다 크다. 자,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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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2평보다 커야 된다. 그럼 뭐 5이평이 최상단에 있는 이평선이다. 그럼 뭐 290 종목 나옵니다. 299 종목.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상승 추세 전환이 된 종목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0 종목이라고 그랬죠. 오늘 상승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냐? 종가가 현재 1, 2평이 1, 2평도 다 위에 있습니다. 1, 2평도. 그 1, 2평도 위에 있어야 되고 다 위에 있습니다. 1, 2평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몇 종목이냐? 262종목.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입니까? 10%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전환이 된 종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됐는데 어제는 아니야. 어제는 아니다. 어제는. 자, 그럼 뭐 5이평은 최상단에 있고 종가가 어제는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갈로를 먹고 어디 갔어요? 두 개. 이 두 개는
갈로로 먹고 어제는 아니야. 그럼 일봉전이죠. 일봉전. 일봉전 수정하고 여기 일봉전 수정하고 어제는 아니야. 어제는 아니고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5위평을 돌파하는 종목. 5위평을 돌파하는 종목. 아, 여기서 이제 여기 해야 되겠구나. 이게 5위평, 22평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22평. 그러니까 5위평 하단 종목이라는 거죠. 어제는 22평, 22평, 62평, 120, 242평 상단에 있으면서 5위평이 그 다음에 나의 종가는 어제는 5위평 하단이야. 요거죠. 1위평은 요거죠. 5, 20, 240 또 요거 해야 되죠. 됐네. 어제는 아니야. 이게. 어제는 아닌데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돌파한 종목. 그러면은 영봉전은 여기 5위평보다 크고 22평보다 크고 62평보다 크고 그 다음 뭡니까? 60, 122평보다 크고 242평보다 크다.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5위평 상승 추세 전환되면서 5위평을 돌파하는 종목. 딱 이러면은 67종목이 나온다. 67종목.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에겐케미칼, 한창산업, 메이크업, KBG 이거 다 오늘 낙폭과대에서 올라온 종목들이죠. 서울은 오늘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에겐케미칼, 한창산업, 레이크 머티리얼, 한국내화도 포함됐어요. KBG 이거 다 오늘 좀 우리가 하는 거다 그야. 이하산업 마찬가지, 태경산업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67종목이 나오는 거는 쓰레기 검색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고? 기준봉을 봐야 돼. 기준봉. 기준봉이 우리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종가. 그죠? 기준봉을 기준을 해야죠. 기준봉이 어딥니까? 기간 내 주가 위치, 주가 등락률 요거죠. 자, 일봉전 120봉 이내에서 15% 뭐가? 시가 대비 종가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신고거래 일봉전 120봉 이내에서 120봉 신고거래 이게 우리 기준봉 조건이다 그야. 이 두 개가 그럼 딱 하면은 32종목이 나온다. 이 32종목 가지고 매매를 금식기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이 종목 가지고는 매매가 안 된다 그야. 그럼 여기에 다 상가가고 여기 했던 게 다 오늘 요거는 좀 ETF 종목인데 요거 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장중에 다 나온 종목이다. 응?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이거 한 5종목을 만들어야 돼. 그럼 기간을 확 줄여버리면 돼요. 뭐 한번 보자. 한 달.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그럼 확 줄 거예요. 19종목. 이것도 너무 많구만. 아, 근데,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인 게 최고종가. 최고종가. 오늘 24봉이다. 최고종가. 이번 달 월 24봉 최고종가. 그러면은 월 24봉 최고종가라는 것은 240봉 연중 신고가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도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매물대를 돌파한 거야. 매물대를. 그럼 딱 한번 확 줄 거예요. 12종목. 그 다음 이런데 보니까 일봉도 그냥 밑에서 5위평을 돌파했지만은 밑에서 거부지 끊어놓으면 필요 없다. 일봉이 얼마? 한 5봉 이내에 120봉 최고종가로 올랐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딱 4종목이죠. 이 4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만드니까 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나의 기준에 맞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지 않고 만드는 것은 검색기 필요 없어요. 지금 5장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걸려 있지만은 여기 걸렸다가 빠지는 종목이 더 많다. 그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대응을. 그럼 이 종목까지 매매하면 되죠. 그래서 검색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검색기는 차트 메커니즘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어디서 하냐? 카페 동영상에 보시면은 최상의 차트의 눌림이 최상의 눌림 자리. 뭐다 있어요, 그게. 그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동영상으로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 한 파트를 볼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몇 번을 보시고 어딘가 이게 궁금하다. 자다가도 궁금하다. 그러면 그 파트를 찾아서 읽으면 돼요. 유튜브에 찾기 힘들어요. 카페에 순서대로 쫙 돼 있기 때문에 그 카페에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다 보면 그 연관된 게 또 있고 연관된 게 돼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나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럼 그 동영상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공부한 시간에 몇 분의 1을 줄 수 있냐? 100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제가 28,000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10분이면 2,800시간이죠. 280시간이면 된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고 다 있습니다. 뭐책 몇 권 보고 유튜브 그 부분 올라오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거를 숙달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으면 다 돈 벌게요. 좀 뭐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공부하십시오. 자료는 카페에 나중에 구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공개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회원이 많아지면은 카페 회원이 많아지면 그 비공개 처리합니다. 그래서 검색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런 캔들이 나온 종목을 요 종목을 가지고 검색기를 역으로 하면 이런 거 이거와 비슷하게 움직인 종목을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테마 누수 제가 이야기했죠. 테마 누수에 차트를 끼워 맞추면 깡통이고 차트에 테마 누수를 엎으면은 대박 난다고 그랬습니다. 뭐 신법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법을 논하냐 그야. 그래서 나의 매매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 나의 매매 기준을 찾을 때까지 정립을 시킬 때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